딸 가진 엄마라면 모두 공감되실 겁니다. 제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저 이혼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뭐? 무슨 소리야? 자네는 내 딸의 남편이 아니라 그저 이기적인 하숙생이었네. 엄마, 나 이혼할래. 나 좀 살려줘. 어제 새벽 잠옷 차림으로 친정문을 두드린 내 딸이 현관에 주저앉으며 뱉은 첫마디였습니다. 10년 전 세상에서 제일 고운 드레스를 입고 웃던 아이가 이제는 휑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남들은 성실한 사위, 똑똑한 남편이라 부르던 그 사람. 하지만 그 집 문지방 안에서 벌어진 일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지옥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사위, 아니, 이제는 남이 된 그 사람에게 못다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도대체 10년 동안 그 집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네 기억하나? 우리 딸이 이혼 도장을 찍으며 했던 마지막 말. 엄마, 나는 사실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외로웠어. 비극은 결혼 생활이 아니라 혼수를 준비하던 그날부터 시작됐네. 없는 형편의 시집가는 딸 기죽지 않게 하려고 나랑 딸이랑 발품 팔아가며 살림을 장만할 때였지. 마지막으로 컴퓨터 한 대를 사야 하는데 예산은 부족하고 딸아이가 싼 모델을 보고 있을 때 자네가 옆에서 푹 한숨을 쉬며 주던 그 눈치. 마치 이거 하나 제대로 못 싸우나 하는 듯한 그 싸늘하고 짜증 섞인 표정. 딸아이는 그때 이미 알았다고 하더군. 이 남자는 내 사정을 감싸줄 사람이 아니구나. 하지만 그건 예고편에 불과했어. 자네가 내 딸을 진짜 지옥으로 밀어넣은 건 결혼 후 10년 동안 이어진 그놈의 자기계발 타령이었네. 자네 입만 열면 그랬지? 여보, 내가 다 누구 위해서 이러는 줄 알아? 다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이러는 거야. 내가 승진하고 성공해야 당신이랑 애들 호강시켜 줄 거 아니야. 그래, 말은 번지르르하게 참 잘했지. 그래서 자네, 지난 10년 동안 주말에 뭐 했나? 토요일이면 영어 학원 간다. 일요일이면 도서관 간다. 늦깎이 대학원 다닌다 하면서 집을 비웠지. 남들 다 가족이랑 나들이 가고 공원 가서 웃고 떠들 때 자네는 책가방 싸들고 나가버렸어. 그 텅 빈 집에서 내 딸은 젖먹이 아이 둘을 양팔에 끼고 10년 내내 독박 육아 감옥에 갇혀 있었네. 아이가 아빠 찾으며 올 때도 딸아이가 남편이랑 커피 한 잔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자네는 옆에 없었어. 자네는 승진하기 위해 배워야 했다고 변명하겠지. 하지만 이 사람아, 공부는 다 때가 있는 법이라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 법일세. 자네가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동안 아이들이 아빠하고 부르던 그 예쁜 입술은 닫혀버렸고 아내가 자네에게 기대고 싶었던 그 따뜻한 마음은 차게 식어버렸네. 자네는 몰랐지? 남편 없는 주말, 아이들 재워놓고 덩그러니 거실에 앉아 있는 내 딸이 얼마나 뼈저리게 외로웠는지, 얼마나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고
같이 웃고 싶고 사람 온기가 그리웠는지 자네는 그 잘난 책장 넘기느라 꿈에도 몰랐을 거야. 그렇게 가족을 위한다는 자네의 거짓말이 얼마나 비정한지 만천하에 드러난 날이 언제인지 아나? 바로 우리 첫 손녀 수술하던 날이었네. 자네도 알지 않나? 우리 첫 손녀 입천장이 뚫린 구순 9개월로 태어났어. 분유를 먹이면 코로 다 역류해서 뿜어져 나오는 핏덩이를 안고 내 딸이 얼마나 울었는지. 아이가 2살 되던 해 삼성종합병원에서 드디어 전신마취 수술 날짜가 잡혔을 때 나도 만사 제쳐두고 달려갔네. 그런데 그날 자네는 어디 있었나? 회사 일이 바빠서 못 뵌다. 승진 심사 기간이라 눈치 보인다. 그게 생사를 째는 수술대에 오르는 자식을 둔 아비가 할 소리인가? 수술실 문이 닫히고 딸아이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며 울고 있었어. 그때 딸에게 필요했던 건 돈 잘 버는 남편이 아니라 괜찮다. 우리 아기 무사할 거다라고 손잡아줄 아빠였네. 자네는 수술이 다 끝나고 밤이 깊어서야 느릿느릿 나타났지.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그날 밤이었어. 마취가 깬 아이가 아파서 자지러지게 울고 내 딸은 뜬 눈으로 밤새 아이를 업고 달래는데 자네는 옆 보호자 침대에서 등 돌리고 누워 코까지 골며 세상 모르고 자더군. 아, 나 내일 출근해야 돼서 피곤해. 좀 조용히 해라. 그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딸은 병실 창밖을 보며 생각했대.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웃기지 마. 당신은 그냥 당신의 성공, 당신의 편한 잠이 더 중요한 사람이야. 당신이 밖에서 쌓은 그 스펙들이 지금 아파하는 내 새끼랑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날 병실에서 내 딸은 자네라는 사람에게 가졌던 마지막 기대조차 수술용 가위로 잘라내듯 끊어버린 걸세. 하지만 딸이 이 사람은 나를 감정 없는 하녀로 아는구나라고 쐐기를 박은 사건은 또 있었지. 자네 가족을 위해 공부해야 한다며 주말마다 집을 비웠지? 그런데 참 이상하지. 그토록 바쁘다는 사람이 술자리란 술자리는 왜 그렇게 꼬박꼬박 챙겼나? 동창회다, 회사 회식이다, 거래처 모임이다. 아픈 아이 병원 데려갈 시간은 없어도 친구들 만나 술 퍼마실 시간은 있었나 보네. 내 딸이 집에서 아이 둘과 씨름하며 저녁 밥술도 못 뜨고 있을 때 자네는 밖에서 희희낙낙하며 술잔을 기울였지. 그리고 술이 떡이 되어 들어오는 날이면 자네는 꼭 가장으로서 보여주지 말아야 할 추태를 부렸어. 씻지도 않은 몸에서 시궁창 같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자는 아이들에게 달려들었지. 아이고 예쁜 내 새끼들. 아빠 왔다. 자네는 그게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했나? 그건 폭력이야. 막 잠든 아이들은 아빠의 거친 수염과 역한 알코올 냄새에 놀라 자지러지게 울고 내 딸은 그 아이들을 떼어놓느라 진땀을 뺐어. 여보, 제발. 냄새 나니까 저리 좀 가. 애들 깨잖아. 딸이 소리치면 자네는 섭섭하다며 혀 꼬인 소리로 투덜거렸지. 그뿐인가? 그렇게 인사불성이 된 주제에 씻겠다고 욕실에 들어가서는 결국 사단이 났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 놀라서 뛰어들어가 보면 자네는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져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리고 있었어. 그 새벽에 내 딸은 우는 애들 달래가며 피 흘리는 자네 머리를 지어라고 바닥에 흥건한 피와 토사물을 치워야 했네. 그 비릿한 냄새를 맡으며 내 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나? 차라리 밖에서 오지 말지. 그냥 곱게 들어와서 잠이나 처자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나. 하지만 자네의 그 지긋지긋한 술주정이 내 딸의 자존감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사건은 따로 있었네. 바로 그날 밤이었지. 그날도 자네는 만취 상태로 새벽 2시에 현관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어. 그리고 자다 깬 아내에게 대뜸 소리를 질렀지. 아, 대리비 줘. 현금 없어. 빨리 가져와. 딸아이는 생활비 아껴 쓰느라 지갑에 현금 1,000원짜리 한 장 없었어. 없다고 하니 자네가 뭐라 했나? 집구석에 있으면서 현금도 안 찾아놓고 뭐 했어? 그 모욕적인 말에 내 딸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아이 방에 들어갔네. 그리고 고사리 같은 손주 녀석이 100원, 200원 모아둔 돼지 저금통을 꺼내왔어. 자네 발 앞에 그걸 내려놓고 망치로 깼지. 쨍그랑 동전이 사방으로 튀는 그 소리가 마치 내 딸의 자존감이 박살나는 소리 같았다고 하더군. 딸은 바닥을 기며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긁어 모아 자네 손에 쥐어주면서 피눈물을 삼켰네. 대리기사님도 민망해서 고개를 돌리더군. 그 순간 딸은 생각했어. 나는 이 사람에게 뭐지? 아내인가? 아니면 대리비 셔틀인가? 나는 식모인가? 자네는 다음날 기억도 안 난다고 했지? 하지만 내 딸의 가슴에는 그날 밤 자네가 풍기던 역겨운 술 냄새와 바닥에 흩어진 동전들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찍혀버렸네. 그런데 자네, 돈 없는 서름보다 더 비참한 건 뭔지 아나? 바로 아플 때 철저히 외면당하는 고통이라네. 내 딸이 큰 수술을 받던 날 자네가 보인 행동. 나는 죽어서도 잊을 수가 없네. 돈 없는 서름, 술주정. 그래, 다 참을 수 있다고 치세. 하지만 자네 부부가 뭔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서로 아끼고 보살피라고 부부의 연을 맺는 거 아닌가? 그런데 내 딸이 가장 위급하고 고통스러웠던 순간 자네는 남보다 못한 사람이었네. 기억나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딸아이가 계단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다리가 뚝 하고 부러졌던 날 말일세.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딸아이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장 먼저 누구한테 전화했는지 아나? 바로 남편인 자네였어. 여보, 나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너무 아파. 허필구 좀 불러줘. 빨리 와줘. 그런데 자네가 수화기 너머로 뭐라 했나? 나 지금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못 나가.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해. 이 말이 할 소리인가 내 딸보다 회사 윗사람 눈치 보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인가. 이복의 사위. 내 딸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순간에 의지할 사람이
이 세상에 남편 말고 누가 있겠나? 장모인 내가 아니라 평생을 약속한 자네가 열일 제치고 달려왔어야지. 그게 남편의 도리 아닌가? 결국 칠순이 다 된 내가 빗길을 뚫고 가서 딸을 업고 응급실로 뛰었네. 내 딸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는데 내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더군. 더 기가 막힌 건 자네가 병원에 도착해서 한 말이었어. 입원 수속 다 마치고 침대에 누워 끙끙 앓는 아내를 보고 자네가 대뜸 던진 첫마디가 뭐였나? 여보, 그럼 애들은? 애들 당장 오늘 저녁 뭐 먹여? 냉장고에 뭐 있어? 그 순간 나는 내 귀를 의심했네. 지금 다리가 부러져 수술을 해야 한다는 아내한테 그게 할 소리인가? 많이 아프지? 걱정 마. 집안일이랑 애들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치료에만 신경 써. 이렇게 말하면서 손잡아 주는 게 정상 아닌가? 사람이라면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자네는 10년 동안 애들 키우면서 도대체 뭘 했나?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먹으면 알레르기가 나는지, 밥은 어떻게 차리는지. 자네는 관심조차 없었지. 자네에게 내 딸은 아내가 아니라 그저 자네와 아이들 밥 차려주는 식모가 고장난 걸로 밖에 안 보였던 거야. 딸아이는 기부스를 한 채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네에게 아이들 반찬 조리법을 설명해 주더군.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피가 거꾸로 솟았네. 아, 이 사람은 내 딸의 보호자가 아니구나. 내 딸은 철저히 혼자구나. 하지만 사위, 자네가 내 딸의 가슴에 꽂은 비수 중에서도 가장 날카롭고 잔인했던 건 따로 있었네. 내가 이 말만 생각하면 지금도 잠을 못 자. 바로 자네 장인어른. 내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 말일세. 자네 10년을 같이 살았으면서 내 딸에 대해 아는 게 뭔가? 내 딸이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하는지, 어떨 때 행복하게 웃는지, 요즘 뭐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지. 자네는 단 한 번이라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어본 적 있나? 자네는 아내를 사람으로 대한 게 아니라 그저 집에 있는 가구 취급을 했어. 퇴근하고 들어오면 자네는 회사에서 있었던 온갖 짜증나고 더러운 이야기들을 내 딸에게 쏟아부었지. 김 부장이 어쩌고, 이 대리가 어쩌고. 이보게, 회사 일은 회사에 묻어두고 와야지. 하루 종일 전쟁 같은 독박 육아에 시달려 파김치가 된 아내한테 왜 자네 감정 쓰레기를 버리나? 딸아이가 자네 회사 사정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자네 스트레스 풀자고 내 딸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 그거 정서적인 폭력일세. 그뿐인가? 가끔 외식이라도 하러 가면 나는 천불이 났어. 고기가 구워지면 자네는 자네 입으로 먼저 쏙쏙 집어넣더군. 아내는 아이들 챙기느라, 애들 입에 밥 넣어주느라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있는데 자네는 맛있다 하며 자네 배 채우기에 급급했지. 쌈 하나 싸서 고생하는 아내 입에 넣어준 적 있나? 아이들 고기 잘라준 적 있나? 어떻게 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식구들 굶는 건 안 보이고 자기 배부른 것만 챙기나?
배려라고는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위인이었어. 하지만 자네의 그 뼛속까지 박힌 이기심이 내 딸과 영영 남이 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네. 내가 죽어서도 잊을 수 없는 그날, 내 남편이자 자네 장인어른의 장례식 날 말일세.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자네 회사 동료가 와서 도와준 건 참 고마운 일이야. 그런데 마지막 발인을 마치고 화장터로 떠나려던 그 순간 자네가 고집을 피웠지. 그 회사 동료를 기어이 상주가 타는 가족 차량에 태우겠다고 말이야. 우리 식구들이 말렸잖아. 여보, 이 차엔 영정사진 모시고 우리 가족들이 타야 해. 그분은 죄송하지만 장례식장 버스로 모시면 안 될까? 너무나 당연한 상식 아닌가?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 오붓하게 배웅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 순간 자네 표정이 어땠는지 아나?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서는 슬픔에 잠긴 아내와 처가 식구들에게 짜증을 냈지. 사람이 3일이나 도와줬는데 어떻게 버스를 타라고 해? 당신네 식구들은 융통성도 없고 예의도 없네. 내 얼굴을 봐서라도 태워야지. 자네는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그 엄숙하고 찢어지는 순간에도 아내의 슬픔보다 자네 체면이 더 중요했던 거야. 자네 동료가 혹시라도 서운해할까봐, 자네 가오가 상할까봐 관을 붙잡고 우는 아내에게 화를 냈던 거야. 화장터로 가는 내내 씩씩거리는 자네 옆에서 딸아이는 창밖만 멍하니 봤다고 하더군.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화장터의 불길을 보며 다짐했대. 아빠와 함께 저 남자에 대한 내 마지막 기대도 다 태워버리자. 아, 나는 철저히 혼자구나. 이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니구나. 그날 화장터의 연기 속에서 내 딸은 자네와의 이별을 결심한 걸세. 자네 그거 아나? 우리 집 딸 셋 중에서 자네 장인어른이 가장 눈에 넣어도 안 아파했던 자식이 바로 지금 자네 아내일세. 내 남편에게 그 아이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막내딸이었고 내 딸에게 아버지는 이 세상의 모든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정신적 기둥이었네. 그 기둥이 무너졌어. 아버지가 떠나고 내 딸 가슴에는 뻥 뚫린 구멍이 생겼지.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아빠가 보고 싶어 우는 딸아이. 그때 자네가 따뜻하게 한 번이라도 안아줬나? 여보, 많이 힘들지? 장인어른 뵈러 갈까? 내가 같이 가줄게. 이렇게 말하며 어깨라도 토닥여줬다면 내 딸이 오늘 나한테 와서 이혼하겠다는 소리는 안 했을 걸세. 딸아이는 자네 눈치가 보여서 그토록 그리운 아버지 산소에 가고 싶다는 말 한마디를 못했어. 생전에도 자네가 처가 가기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는데 돌아가신 분 뵈러 가자고 말 꺼내기가 얼마나 무서웠겠나? 자네가 먼저 신경 써서 이번 주말엔 아버님 뵈러 가자고 했다면 내 딸이 그 캄캄한 외로움 속에서 혼자 떨지는 않았을 거야. 자네는 지금 이 상황이 느닷없다고 생각하나? 갑자기 왜 이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며 억울해하겠지. 하지만 자네 10년 동안 내 딸한테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다 입힌 적 있나?
딸아이는 10년 전 처녀 때 입던 늘어진 티셔츠 쪼가리 걸치고 애들 키우는데 자네는 철마다 입을 옷이 없다면서 자기 옷은 참 잘도 사입더군. 남편 사랑 못 받고 아버지도 잃고 거울 속엔 낡은 옷 입은 초라한 여자만 서 있고 내 딸은 그 집에서 서서히 시들면서 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거야. 자네만 몰랐을 뿐이지. 이제 내 딸은 깨달은 거야. 아빠는 갔지만 내 인생까지 저 이기적인 남자 옆에서 장례 치를 수는 없다. 그래서 나온 걸세. 자네에게 내민 그 이혼 서류는 갑작스러운 통보가 아니야. 10년 동안 곰고 골맞던 눈물이 이제야 터져나온 피 맺힌 절규일세. 어제 새벽 짐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친정 문을 두드린 내 딸. 퉁퉁 부은 눈으로 엄마, 나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해하며 우는 아이를 저는 말없이 꽉 안아주었습니다. 아니다, 내 새끼. 안 늦었다.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우리 막내딸, 이제 그만 아프고 행복하라고. 아빠가 보내준 거야. 사위, 아니 여보게. 우리는 이제 법원으로 갈 걸세. 자네가 10년 동안 무시했던 그 착한 아내는 이제 없어. 앞으로는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가장 빛나는 내 딸로 살게 할 거야. 그러니 자네도 이제 자네가 그토록 원하던 대로 살게나. 처자식 눈치 안 보고 돈 아낄 필요 없이 술 마시고 주말마다 공부하고 골프 치며 아주 자유롭게 살게. 그 넓은 집에서 평생 혼자 외롭게 말일세.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능히 써줄 것 같은 공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여 익숙함에 속아서 이 세상 가장 소중한 존재인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옷 한 벌, 말 한마디. 작은 행동 아내를 대하는 따뜻한 관심과 애정 어린 태도들이 그 사소한 것들이 사랑입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떠나고 나면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거니까요. 장모님은 두 눈에 눈물이 고인 채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사위 자네는 지금 이 이혼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걸세? 자네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럼 내 눈을 보고 말해보게. 자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지난 10년 맞벌이하는 딸아이 안쓰러워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네는 뻔히 알지 않나? 손주들 열나고 아플 때마다 만사 제쳐두고 달려가 밤새 업어 키운 게 누구야? 바로 나일세. 아이들 철마다 입히는 옷이며 신발이며 유모차며. 자네 돈 아낀다고 내가 내 쌈짓돈 털어서 다 사입혔어. 그뿐인가? 자네 집 냉장고 비면 굶을까봐 틈날 때마다 김치 담그고 밑반찬 만들어서 허리 휘도록 바리바리 싸들고 날랐네. 그런데 자네는 나한테 뭘 해줬나? 내가 자네한테 비싼 명품을 바랬나? 큰 돈을 바랬나? 10년 동안 장모인 나한테 따뜻한 내복 한 벌, 옷 한 벌 사다 준 적 있나? 그 흔한 밥 한 번 자네가 먼저 나서서 장모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할게요 하며 제대로 사준 적이 있냐 말이네. 내가 지금 늙어서 대접받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나?
천만의 말씀이야. 내가 화가 나는 건 자네의 그 태도가 우리 처갓집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일세. 장모가 해다 나르는 건 당연한 공짜 봉사고 자네 지갑 여는 건 그렇게 아까웠나? 마음이 있고 신경을 썼다면 지나가는 말로라도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입으세요 하는 게 사람 도리 아닌가? 자네는 우리를 가족으로 존중한 게 아니라 그냥 부려먹기 좋은 호구로 본 거야. 그러니 내 딸한테는 오죽했겠나? 자네, 이제 내 말 다 했네. 더 이상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내 딸이 10년 동안 흘린 눈물보다 더 가치 있는 변명이 자네 입에서 나올 리 없으니까. 어제 새벽 짐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친정 문을 두드린 내 딸. 퉁퉁 부은 눈으로 엄마. 나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해. 사는 게 너무 무서웠어. 하며 아이처럼 우는 딸을 나는 말없이 꽉 안아주었네. 내 품에서 바스라질 듯 떨고 있는 딸의 등뼈를 만지며 나는 속으로 말했어. 아니다, 내 새끼. 안 늦었다. 하나도 늦지 않았어. 하늘에 계신 내 아빠가 보고 계실 거야. 우리 귀한 막내딸, 이제 그만 아프고 제발 웃으며 살라고. 아빠가 너를 여기로 보내준 거야. 자네, 이제 법원에서 보세. 자네가 10년 동안 무시했던 그 착하고 순종적인 아내는 이제 이 세상에 없어. 앞으로는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가장 빛나는 내 딸로 살게 할 거야.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딸과 손주들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걸세. 그러니 사위, 아니 여보게. 이제 자네가 그토록 원하던 대로 살게나. 처자식 눈치 안 보고 돈 아낄 필요 없이 술 마음껏 마시고 주말마다 도서관 가고 골프 치며 아주 자유롭게 살게. 그 넓고 차가운 집에서 평생 혼자 아주 외롭게 말일세. 자네도 자네 딸아이들이 커서 사위가 자네처럼 이 세상 가장 소중한 내 딸이라는 꽃들을 활짝 피게 해주지 않고 시들게 해준다면 자네는 가만히 있겠나? 시들고 있는 내 딸을 구하고 싶어서라도 나설 수밖에 없었을 거네. 지금까지 참았던 속마음을 이제야 꺼내보내. 이제 그만하겠네. 사위는 이후 고개 숙이고 반성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무엇으로 사나요? 돈, 명예, 아닙니다. 측은지심. 아픈 아내를 보면 가슴 아파하고 힘든 남편을 보면 안쓰러워하는 그 마음 하나로 사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그건 부부가 아니라 남보다 못한 사이입니다. 오늘 밤 옆에 있는 배우자의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외롭게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참는 게 미덕이라며 가슴 치며 살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잊고 계시진 않나요? 부부는 대단한 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다리가 부러졌을 때 달려와 주는 것, 맛있는 반찬 있으면 입에 먼저 넣어주는 것, 처가 식구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마음, 그 사소한 측은지심이 사랑입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내 옆에 사람이 떠나고 난 뒤에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차가운 빈 방은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위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실제 실화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본 영상의 등장인물과 지명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각색되었으며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개개인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숨겨진 진짜 보석을 발견하는 시간, 노년의 보석 상자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보내주시는 따뜻한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진솔한 댓글은 노년의 보석 상자가 시니어 여러분에게 더 깊은 울림과 진정성 있는 가치를 전하는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